오늘 파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두 파트를 할 거예요. 두 파트를. 처음 할 파트는요, 이제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닮음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닮음 심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과제가요. 오늘 과제가 저번에 제가 내드렸던 과제가 어디까지였냐면 몇 페이지까지였죠? 44페이지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을걸요? 네. 맞죠? 그 뒤에 보시면 단원 성취 평가 1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케이? 요거 패스. 넘길 거야. 1회, 2회 다 넘길 거야. 알겠지? 이건 끝까지 다 나간 다음에 다시 풀 거니까 1회, 2회 넘기고 나서 오늘 과제는요. 오늘 과제는 몇 페이지부터가 과제냐면 68페이지부터예요. 페이지 68페이지부터가 과제고, 페이지 68페이지는 내용 설명인데 그 뒷장 보시면은 예제 문제도 있으니까, 알겠지? 예제 문제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과제냐면 82페이지까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끝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오케이? 닮음 심화 파트는요, 잠깐만, 이제 미리 얘기할게. 닮음 심화 파트는 이제 닮음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no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알면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문제로 많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지?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고, 첫 번째, 저는 이런 거 원래 잘 안 해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 시험에 딱딱딱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만 드리도록 할 거야. 이거 참, 접힌 도형, 접는 도형, 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도형을 접어요. 접는다고. 그래서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 어떻게 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셨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삼각형을 접어요.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 삼각형을 접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정삼각형이래. A, B, C라는 정삼각형이 되는데 얘를 접었대요. 그 접어서 뭐 이렇게 접었대요. 여기가 A'이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겠지? 어떻게 접으면 이렇게 되지? 아무튼 이렇게 접었다 치자. D, E, F라고 하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접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 잘 봐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값이 60도가 된다. 그지? 여기 있는 값도 60도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값도 60도가 될 거야. 맞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각을 A라고 보고 여기 있는 요 각을 B라고 보게 된다면 A 플러스 B가 몇 도가 나오는 거야? 120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에서 120도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A하고 6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가 뭐가 돼? 닮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된다? 삼각형 FEB라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뭐가 될까? 삼각형 DFC라는 게 닮음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FE 대 DF
F 하고 EB 대 FC라는 게 닮은 비로서 항상 같을 거야 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FB 대 DC는 뭐라 쓸까? EB 대 FC랑 똑같습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왜 외우면 안 되냐면,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접히기 때문에 60도가 되고 A가 B가 됐을 때 A 플러스 B가 120도니까 여기가 B가 되고, 따라서 여기 A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외우고 나서 쓸모가 어디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닮음에 대해서 이런 접는 도형들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각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사각형에서 접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원래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접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어요.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을 때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건 알 거야. 왜? 접어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90도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각을 A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 각도 A각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BC하고 AD가 평행하니까 요 각이 A가 될 거야.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삼각형 뭐가 된다는 얘기지? FBD라는 게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B하고 FD가 같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각하고요, 여기 있는 요 각이 어때요? 똑같겠지. 왜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게 같을까? 얘가 얼마가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접힌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모르겠으면 해보자.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가 B라고 하자. B. 됐지? 여기 있는 요 각을 B라고 하면 봐봐. 얘를 접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루어진 각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루어진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는 거 보여?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몇 도야? 90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2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몇 도? B라는 각이 되기 때문에 같은 거야. 됐어? 오케이?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때? 같은 거겠지. 왜? 이 길이랑 같을 거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ABF라는 삼각형하고요, 삼각형 뭐가 되는 거야? EDF라는 삼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 되는 거야. 닮음이 아니야. 합동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길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가 된다? AF에 대한 길이하고 그 다음에 EF에 대한 길이도 같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다 라는 것들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야. 선생님, 여기 닮음을 생각하고 닮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닮음을 볼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큰 요 삼각형 보여요? 여기 있는 요 큰 삼각형하고 닮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럼 큰 삼각형을 우리가 따로 떼서 그리면, 이게 힘드니까 따로 떼서 그리라는 연습을 제가 시켜온 거고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서 요 각이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있는 요 각이 A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될 거야. 보이니? 됐어? 그럼 봐. 여기에서 수선을 떨굴 거야. 이렇게. 여기를 H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도 눈에 보일 것이고,
그지? 이 조그만 삼각형을 똑같이 그려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 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H가 될 거고, A라는 각도, 여기 A라는 각도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각이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F라는 것으로서 A 플러스 B가 같을 거니까, 따라서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하고, 그리고 삼각형 뭐가 된다는 얘기지? HFB라는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서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학교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무게중심이거든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에 대한 심화 내용도 있어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심화 내용도 있는데, 바로 무게중심의 심화 내용은 뭐냐면, 저번에는 길이의 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게 가장 1순위니까. A, B, C가 있는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요. 꼭지점으로부터 중점을 그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중점. 꼭지점으로부터 중점을 그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중점. 꼭지점부터 중점을 그어요. 여기랑 여기 같은 중점. M, N, 뭐로 쓸까? N? L, 그래, L이라 쓸게. 여기는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G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AG 대 GME, BG 대 GN과 같으며, 그 값이 CG 대 GL과 같고 그 비율이 2대 1입니다. 이거 훨씬 중요한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 넓이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에 관한 거. 바로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될까? 삼각형 GAL하고 삼각형 GBL에 대한 넓이가 어떨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어떨까? 같겠지. 왜? 요 삼각형에서 밑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두 개는 같을 거야. 또 삼각형 GBM하고 삼각형 GCM에 대한 것들도 같을 거고, 또 삼각형 GAN하고 삼각형 GCN에 대한 넓이도 같을 거야. 그러면 이만큼 같고 이만큼 같고 이만큼 같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색칠된 거 두 개가 같고 동그란 거 두 개 같으면 세모인 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얘는 모두가 같으며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에 대해서 6분의 1입니다 라는 것들이 성립하는 형태를 볼 거야. 그럼 잘 봐. 왜 같은지 보여줄 거야. ABM을 보면 삼각형 ABM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야. 됐어? 왜?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지? 2대 1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2대 1이니까 삼각형 ABG라는 거하고 삼각형 BMG라는 거에 대한 넓이가 2대 1이 될 거야. 눈 차리시고. 그러면 삼각형 BMG라는 건 뭐가 된다는 얘기지? ABM이라는 넓이의 3분의 1이 될 거니까 ABM이라는 건 전체의 2분의 1이 돼서 삼각형 ABC라는 거에 6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모두가 같게끔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요만큼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언제일 때? 무게중심일 때 넓이에 대한 비율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평행사 변형. 그거는 이제 제가 외우게끔 시킬 거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앞에 뒤에 보시면 A4 형태 다 있을 건데 뒤에 없냐? 얘가 제일 어렵고요. 평행사 변형에 대한 얘기가 제일 어렵고 이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야.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평행사 변형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막 선을 그은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BC의 중점 그리고 CD의 중점을 이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까다로울 거야.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그냥 비율적인 것들을 외우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즘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 중학교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도형에 대해서 낼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도형이 낼 게 없으니까 정말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의 성질들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체킹을 하시고 아 저런 것도 있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길이거든요.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길이에 대한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럼 보시면 A하고 C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A하고 C 이렇게 그으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뭘 배웠냐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O라고 하게 되면 A5와 C5의 길이가 같고 B5하고 D5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평행사 변형의 성질이야.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만 이렇게 쪼개서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C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내린 게 F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내린 게 O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2라는 값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지? 삼각형 ABC의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됩니다 라는 파트로서 챙길 수가 있는 거야. 왜? 중선을 이었을 때 교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면 B2 대 E5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는 얘기야? 2대 1이 된다는 결론으로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봐. 거꾸로 갈 수도 있어. 여기 있는 뒤집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그대로 그려준다면 여기서 똑같이 그려서 우리가 뒤집어진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중선이 될 거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중선이 되면 여기가 H가 될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H의 역할도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DH 대 H5에 대한 비율도 2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러면 B5의 길이하고 D5의 길이가 어떠니? 같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2대 1인 거하고 2대 1인 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B2의 길이하고 EH의 길이하고 그리고 HD에 대한 길이의 B가 1대 1대 1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BE, EH, HD에 대한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지? 1대 1대 1로서 모두 같다는 얘기로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잘 봐. 두 번째, 넓이에 대한 얘기도 할 거거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넓이에 대한 여기도 뭐 다 2대 1이 되는 건 알죠? 여기가 2대 1이 됩니다. 여기도 뭐 2대 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넓이는 결론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결론은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점을 이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F 똑같은 그림이야. G라고 얘기하고 얘를 이렇게 선을 긋고 얘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여기 점이 H가 된대.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 됐어? 그럼 봐.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어떨까? 같겠지. 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같을 테니까?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을 테니까 삼각형 AB이라는 거하고 삼각형 AEH라는 거하고 삼각형 AHD라는 넓이가 모두 같을 거야. 됐을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내가 S라고 해보자고. S. 그럼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거든. 여기가 뭐라고? 무게중심. 그럼 얘도 2대 1이 되고 2대 1이 된다는 얘기까지 가능하겠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S가 될 거고 여기의 넓이도 2분의 1 S가 될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 나 모르겠다. 그냥 버려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여기에 대한 길이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와 이 넓이에 대한 B가 2대 1이 돼서 S가 되면 2분의 1S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삼각형 AEH하고 삼각형 AFG가 닮음이야. 왜 닮음입니까? AE 대 AF가 2대 3이고 그리고 AH 대 AG에 대한 것도 2대 3이며 각 EAH하고 각 FAG에 대한 값이 같기 때문에 SAS 닮음이 될 거며 닮음비가 2대 3이야. 그러면 물어볼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AEH 대 삼각형 AFG에 대한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될까?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넓이 비는 4대 9가 되겠지. 됐을까? AEH의 넓이가 S래. 됐지? 여기가 S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돼? 얼마가 되면 돼?
AFG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되면 되니? 4대 9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가 되면 돼? 4분의 9S가 되면 돼. 있잖아.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난 그래서 지금 너네랑 수업을 하는 건데 그냥 못 알아듣는다, 에이 끝 이러고 넘어갈 거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네가 정말 학원 다닐 이유도 없거든. 어려워도 네가 써보고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나의 바람이야. 근데 안 해봐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나는 그게 말로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단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딴 데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몇몇 분 때문에 자꾸 스톱이 되는데 잘 집중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AFG에 대한 게 4분의 9S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가 얼마가 될까? AFG에 대한 넓이가 4분의 9S고 여기가 S니까 여기의 넓이는 얼마가 돼? 4분의 거봐 모르잖아. 실수였다고 생각할게. 응은 반말이고. 이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돼. 삼각형 ABD에 대한 넓이하고 삼각형 CBD에 대한 넓이는 똑같겠지.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S가 되면 되는 거니까 더해서 3S가 되려면 3S, 3S, 3S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S, 2분의 1S가 돼서 S가 될 거고, 얘랑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더하면은 2S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분의 3S가 돼. 그러면 이걸로써 우리가 넓이의 비를 나타내면,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이거 했어요? 닮으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평행사변 자체를 안 봤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4를 다 곱해버릴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4S 대 4S 대 4S 대 2분의 1S에 4 곱하면 2S가 되고, 얘는 5S가 되고, 여기는 2S가 되고, 여기는 3S가 돼.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4, 4, 4, 2, 5, 2, 3에 대한 비율로서 넓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를 주어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전체 넓이가 24S니까 S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평행사 변형에 대한 닮음에 대해서의 활용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둘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리 해두시면. 쓰고 있으니까 잠시 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3학년 1학기 것 때문에 너네를 좀 그래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괴롭힌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괴롭혔다고 생각이 들어. 주말에 니네가 혹시 다른 학원 다닐 때도 주말에 이렇게 나왔었니? 아니니? 내신 기간에만 나왔었니?
아, 그랬었구나.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내가 괴롭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선행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느리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네가 문제를 푸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역할이, 내가 너네가 싫어서 부르진 않을 거야. 도저히 싫다면 안 부르겠지. 야, 막말로 생각을 해봐. 너 싫은 애랑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싶냐? 싫잖아. 그럼 뭐야? 얘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그래, 나오지 마. 그렇게 해버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또 관심 있다고 하는 건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 2학년 2학기 교재 있죠. 요 내신 교재. 요 내신 교재로 말미암아 너를 보강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신 3학년 1학기는 선행이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꼭 해야 돼. 아, 지금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해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물론 해도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 거겠지만,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얘는 내신이지.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너네가 정말 좀 더 집중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거든? 풀이 과정이 없는 거, 숙제가 안 되는 거, 그거는 내신과 선행이 뭐가 달라. 그지? 따라서 나는 이게 너네가 조금 더 3학년 1학기 과정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잘 정리하시고 숙제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야.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이면 내가 또 주말에 부르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모습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에서 성립이 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성립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까? 네,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을 하고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처럼 만드셔야 돼요. 처럼.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90도가 되면서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데, 마주보는 면의 길이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동일합니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도 이런 것들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C가 있고 A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가 더 크지? C가 크니 A 플러스 B가 크니? A 플러스 B가 커서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단 작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내가 너네한테 선행을 시킨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 근데 이상해요. 왜? 얘가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당연히 얘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 맞아. C 제곱이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더 커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얘가 아닙니까? 야, 맞냐? 이게 이거냐? 아니라는 걸 3학년 1학기를 했던 친구라면 알아. 얘는 뭐가 되지,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됐니? 근데 이 얘기를 못해. 왜? 3학년 1학기 과정이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는 건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걸 성립하게끔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성립하는데요? 라는 게 중요하겠지. 그걸 설명하는 이거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은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서 두 학자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클리드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유클리드라는 학자가 만든 증명법이고요.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도 수업자분 알 거야. 그지? 피타고라스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증명해야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 방법은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방법론적인 것만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유클리드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클리드 증명 방법으로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유클리드 증명은 유일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고, 피타고라스 증명이나 바스카라 증명, 가필드 증명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해서 같다라는 걸 성립시킨다는 걸 보는 거거든. 따라서 이 유클리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컨셉이니까 그 컨셉만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거야. 이렇게 여기라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유클리드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AB하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BC하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AC의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래서 각각에 대한 넓이를 S1과 S2와 S3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S1에다가 S2를 더하면 S3가 돼요 라고 하는 게 유클리드 증명의 가장 핵심 내용이야. 그럼 봐봐. 잘 봐. 선생님 있잖아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을 그려. 얘를 만약에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도 성립합니까? 여기 있는 요 노란색에 대한 도형의 넓이가 S1이고 주황색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가 S3며 여기는 초록색 부분에 대한 넓이가 S2가 되면은 그래도 성립합니까? 네,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그려줄게. 이렇게 보시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선생님 오각형을 그려요. 정오각형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오각형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오각형을 그려요. 뭐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넓이를 S1, S2, S3라고 하면 이게 성립합니까? 네, 성립합니다. 뭐든지 성립합니까? 네, 뭐든지 성립을 해요. 다만 어떤 것들? 정N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야. 또한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했을 때 S1과 S2와 S3라고 하면 S1과 S2를 더하면 S3가 됩니다도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한 변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넓이가 똑같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오늘은 이것만 할 거야. 왜 같은지는 다음 시간 때 내가 해줄 거야.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힘드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여러분한테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오늘 안 쓸 거야. 지울 거야. 다음 시간에 증명 제대로 해드릴 거야. 왜 안 나오냐면요 너네가 3학년 1학기 과정을 안 한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3학년 1학기 과정을 우리가 해놓은 상태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길이가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B가 되는데
여기 길이를 C라고 하고 C라고 하고 C라고 하고 C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C제곱이 돼요.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요 2분의 1 AB라는 사각형 4개를 빼면 되거든요. 그럼 3학년 1학기 과정을 선행했던 학생한테 얘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되며 뒤에 있는 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가 되기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배웠어야 증명을 줄 알잖아. 따라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잘라요. 그래서 붙입니다. 얘를 잘라서 붙여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쪼가리 내서 이렇게 쪼가리 내서 이렇게 쪼가리 내고 쪼가리 내고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쪼가리 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으니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유클리드 증명에 대한 이 설명에 대한 방법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 피타고라스 증명,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 어렵냐면 유클리드 증명을 보니까 유클리드 증명이 너무 복잡하거든. 넓이가 같지, 닮음이지, 사각형이 같지,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애들 거기에서 이제 딱 기겁을 하고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오늘 그걸 안 할 거야.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수열. 그러니까 왜 유클리드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거 그것만 초점을 갖고 보시지 말라는 얘기다. 알겠지? 피타고라스의 수열. 선생님 피타고라스의 수가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성립하게끔 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야. 얘가 성립하는 자연수들의 순서쌍이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만 외워오셨으면 좋겠어요. 3, 4, 5. 3의 제곱, 이게 얘기는 이거야.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된다? 5의 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야.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하면 5의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피타고라스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5, 12, 13. 5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을 더하면 13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6, 8, 10. 6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얘는 10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 7, 24, 25, 9, 40, 41 되게 많아요. 외울 필요 없고요.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건 이거야. 봐봐. 3에다가 2배라니까 얼마야? 6이지. 4에다가 2배라니까 얼마야? 8이지. 5에 대해서 2배라니까 얼마야? 10이 되지. 됐어? 2배일 때 되네? 그럼 3배 해볼까? 3배면 얼마가 돼? 9. 12, 15도 피타고라스 수야. 됐어? 무슨 얘기 할까? 81에다가 플러스 144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25가 되잖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얘 2 곱하면 얼마야? 10. 얘는 24, 얘는 26. 그것도 피타고라스의 수야.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C의 제곱을 했는데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조심해야 돼.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 다 틀려. 정말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난 네가 안 틀렸으면 좋겠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빗변이 얼마인? 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됐지? 됐지? 오케이? 잘 봐야 된다. C제곱이 있는데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지? 뭐 어려워 이게? 라고 생각을 하잖아? 얘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서 틀리는 거야. 왜? 맞잖아. 얘 직각이고 얘 둔각이고 얘 예각이고. 근데 왜 틀리는 거냐면 가장 긴 변이 C라고 한다면 얘가 삼각형이 맞아. C가 가장 길어요. 그런데 가장 긴 변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은 얘가 삼각형이 맞다고. 근데 잘 봐. 잘 생각해. A가 가장 긴 변이 되면 A가 가장 긴 변이 되면 얘는 어떤 삼각형인지 몰라요. 왜? A가 가장 긴 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면 당연히 얘가 크겠지. 또 A가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이면 당연히 얘가 크겠지. 따라서 항상 성립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시 요 얘기만 딱 나오고 무슨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거꾸로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C가 가장 긴 변인가요?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른다. 위에 건 상관이 없어. 위에 거는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가장 긴 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가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C가 가장 긴 변이란 보장을 못한다고. 그래서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가 삼각형이 맞는데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말이 없으면 직각이 될 수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고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가장 긴 변이 C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활용입니다. 이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활용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도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쓰인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요, 이제 평면도형이에요. 평면도형. 평면도형에서 쓰이는데요. 평면도형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주로 쓰이는 데가 이제 삼각형이겠죠. 삼각형. 그럼 우리가 삼각형이 쓰이는데 어디에서 되게 많이 쓰이냐면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렇게 90도가 돼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면서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C가 되고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고 이 길이가 H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닮음에서 했던 것들은 이런 걸 했던 거야. 닮음에서 했던 것들은 C제곱은 AX가 됩니다. 또 B제곱은 AY가 됩니다. 또 H의 제곱은 XY가 됩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닮음에서 봤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닮음에서 봤던 거라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A제곱의 값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고, 또 작은 우리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C제곱은 X제곱 플러스 H제곱입니다. 또는 B제곱은 Y제곱 플러스 H제곱입니다. 라는 걸로 써도 조그만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여기서 바로 합시다. 그냥 바로 C 곱하기 B의 값, C 곱하기 B의 값은 AH가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닮음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아니고 넓이 이용한 거야. 밑변 높이, 그러면 밑변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넓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게 되면 이 모든 공식들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는요, 잡스러운 건 안 할 거야. 알겠지? 이런 도형에 대한 것들도 나와요. 이런 것들.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90도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인 걸 A, B, C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D, E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지를 잘 봐야 돼. 잘 봐. 일단 제일 조그만 삼각형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D의 제곱 플러스 AE의 제곱의 값이 DE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쓰여요.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봤을 때 큰 삼각형에 쓰일 수 있는 게 AB의 제곱하고요, AC의 제곱을 더하면 BC의 제곱이 돼요 라는 게 쓰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길쭉한 삼각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 AD의 제곱에다가 AC의 제곱을 하니까 얘가 CD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길쭉한 직각삼각형이 보여서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게 되면 AB의 제곱에다가 AE의 제곱을 하게 되니까 얘가 BE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 더하기 AD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걸 더하게 되면 A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D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CD의 제곱 더하기 BE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위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동일합니다 라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지? 얘가 삼각형에 대한 얘기고, 두 가지 빼자 그냥. 두 번째는 사각형에서도 쓰여요. 사각형에 대해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직사각형에서 보신다면 어떤 점을 잡아요. 어떤 점인지 몰라. 대각선도 아닐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요. A, B, C, D 여기를 P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AP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값이 BP의 제곱 더하기 DP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야. 왜 그런지를 볼 거야. 왜 그런지를. P를 기준으로서 P를 지나면서 AD 그리고 BC의 평행한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또한 P를 지나면서 AB와 CD와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럼 각각을 봐. A, B 그리고 X, Y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난 여기서 AP의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P의 제곱은 이거, AP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P의 제곱은 뭐가 될까? CP의 제곱 여기지. 얘가 B가 될 거니까 B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 BP의 제곱은 뭐가 될까? BP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Y제곱 될 거고 DP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DP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될 거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같은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성립합니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봐. 얘에서 조금 확장판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A, B, C, D, P, Q. 이건 어떻게 해요? 상관하죠.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AP제곱 더하기 CQ의 제곱은 BP의 제곱 더하기 DQ의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싹 지우고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증명 과정 자체도 똑같이 평행한선 긋고 평행선 그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원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원. 잘 봐. 아까 유클리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서 뭐가 우리가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에 대해서 반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반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반원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얘랑 같다고. 근데 여기 있는 넓이 대신에 여기에서 반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반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반원을 밑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위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노란색 반원에 대한 넓이와 노란색 반원에 대한 넓이를 더하면 여기 있는 주황색 반원에 대한 넓이랑 똑같은 거지. 됐니? 그럼 난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여기에 대한 넓이가 얼마니? 라는 걸 구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반원과 이렇게 생긴 노란색 반원을 더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에 대한 주황색에 대한 반원을 뭐 하면? 빼면 여기가 한 번 더 빠진 게 되는 거니까 뭘 더해줘야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봐. 노란색 하나를 더하고 이만큼을 뺄 거야. 그럼 얘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뭐야? 여기 있는 넓이, 이거의 넓이와 이거 넓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어디와 동일하다? 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되셨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입체도형에서 될 게 있는 거니까 입체도형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거 끝나고 다 정리하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자연인 이거 정리하시고 먼저 가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전개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입체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입체도형이요. 입체도형은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전개도입니다. 전개도 패턴이 있고요. 전개도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편한 걸로 하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림도 여기 있는 길이를 A, 여기 있는 길이를 B, 여기 있는 길이를 C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미안해. 누구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둘레를 지나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아니면 가장 짧은 길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시면 돼요. 얘를 전개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서 여기가 C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90도가 될 거니까 뭐가 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또 이런 형태들로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원뿔 같은 것도 있겠지. 원뿔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 얘도 마찬가지 전개도를 그리시게 되면 전개도는 뭐가 될 거고 부채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 원이 붙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를 펴서 그린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림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보면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R이 됩니다 라는 형태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기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삼각기둥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온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뒷부분이야 이렇게 온대요 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 직육면체처럼 지나는 면만 전개도를 그려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개도를 그리셨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 길이가 D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서 B가 되고 C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는 점이다 라는 걸로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체 도형 자체에 대한 걸로 나오거든요. 도형 자체로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형 자체로서 나오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가 돼 있어요. 구요.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지난대요. 이렇게 평면이 지나게 되면은 공 모양을 면으로 자르면은 얘는 이러한 뭐가 생기죠? 원의 모양이 돼요. 원의 모양이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리를 X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원의 반지름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라는 걸로써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또한 마지막으로 도형의 입체 도형 중에서는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오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되어 있는데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정말 이게 나온다면요 니네 학교 좀 되게 어렵게 나온 거야.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거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잘라내셔서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알파벳 써드리면 A, B, C라는 걸 해서 A, B, C라는 걸 해가지고 요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찾고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야. 가장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형태들이나 원기둥을 두 바퀴 돌리는 형태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정리하시고 소윤이는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질문하시면서 과제를 하셔도 돼요. 소윤이는 오늘 질문 받아야 될 파트를 수요일날 받자. 알겠죠? 수요일날.